한 주간 동안 뉴욕 중앙일보 일면에 실린 주요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는 뉴욕 중앙일보 편집국장 이현상입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 11월 30일자 신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의 오바마 케어를 강경하게 비판해온 톰 프라이스 연방 하원 보건위원장을 지명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목이 오바마 케어 대수술 예고로 나갔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그리고 보조금 지급 폐지 등 오바마 케어 핵심 조항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취임 직후에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바마 케어에 가입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강보험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교통장관의 중국계 일레인 차오가 지명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차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노동장관을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대만에서 8살 때 이민 온 1.5세입니다. 그리고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유엔 대사의 인도계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지명이 되는 등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안 여성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가 발표한 주택지수에서 전국 주택 가격이 10년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뉴욕은 좀 상대적으로 오름세가 작았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이 1.8%, 저기 전국 평균이 5.5%였는데 뉴욕은 1.8%였습니다. 이제 12월 첫날 목요일자 신문입니다. 왼쪽 사진은 뉴욕의 명물이죠.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톱 기사로는 북한의 재미 아닌 이상가족 상봉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진은 찰스 랭글 의원이 결의안의 중요성을 의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이제 상원에서도 무난히 승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목이 모든 사업 손 떼고 대통령직에 집중하겠다. 억만장자 트럼프 당선인이 과연 취임 후에도 사업을 계속 할 건지 그런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일단 트위터를 통해서 사업에서는 손을 떼겠다고 얘기를 했고, 오는 15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요일자 신문입니다. 전날 밤 늦게 소식이 들어와서 저희가 기사를 톱 기사를 교체를 했습니다. 야 3당에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합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시간으로 목요일 자정, 그러니까 한국 시간 9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진은 트럼프 당선인이 에어컨 제조사인 캐리어를 방문한 모습입니다. 원래 캐리어가 공장을 멕시코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세금 혜택을 약속을 하면서 공장이 미국의 인디애나에 있는 공장을 그대로 두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왼쪽에는 내년 11월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불로 인상하는 내용이 지금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공화당 후보로 유력한 킴 과다노 현재 부지사입니다. 이 과다노는 업주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를 유력한 필 머피 전 독일 대사입니다. 이 머피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우선 추진 공약으로 내세워서
이제 내년 선거에서 이 최저임금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자 신문입니다. 12월 3일 세계 최대 의료용품 업체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드퓨이 인공 고관절 제품 결함으로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이 전국적으로 8,400여 건이 지금 제기가 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연방법원 텍사스 북부지법에서 업체 6명 원고 6명에게 손실 치료비는 물론 징벌적 배상금으로 10억 불, 총 10억 4,100만 불입니다.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소송에는 한인들도 여러 명이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다카 추방유예 불체 청년 추방유예 폐지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공화당 린지 그라함 의원이 주도하에 초당적으로 기존 수혜자들은 보호하는 그런 법안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뉴욕 한 경제인협회 2016 경제인의 밤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자 신문인데요. 북가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창고 건물에서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당시 이 보도 시점에서는 최소 33명, 그리고 이제 다음날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기 당시 실종자 중에 한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음날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1948년 그리고 48년 런던 올림픽, 그리고 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다이빙 금메달을 땄던 한인 2세입니다. 세미 박사가 96세를 일기로 타계를 했다는 그런 소식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인천에서 뉴욕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아시아나 항공기 부기장들이 주먹 다짐을 벌여서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운항에 투입을 해서 무리를 빚었다는 그런 기사를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신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국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 사진에서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는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로는 저희가 지난 8월에 경희의료원이 뉴저지 버겐 리저널 메디컬 센터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나소 대학 병원하고도 경희의료원 분원하고 한의대 설립을 협의 중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클랜드 화재 참사로 한인 여성 조아라 씨입니다. 조아라 씨가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욕 중앙일보 1면 지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